저는 영어 선전고1 담당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2학년, 지금 현재 3학년. 작년엔 선전고 2학년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1학년하고 선전고 3학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전고는 기본적으로 좀 올해 첫 시험을 보면서 이제 개정안에 맞는 시험으로서는 처음이었는데 약간은 난도에서 수월한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학생들 지금 선전고를 다 재학 중이신 거죠? 네. 어머님 어떠셨어요? 몇 분 안 계신가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시험의 결과를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해보셨나요? 아직은 얘기를 안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난이도가 좀 쉬웠어서 좀 아쉬워요. 그럼 본인 성적은 좀 많이 네, 잘 봤는데. 잘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많이 쉬워서 2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이요? 네. 말은 안 해요. 말 안 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네. 쉬웠죠. 그 시험이 그래도 아무래도 개정안의 성격하고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가 어떤 기초교육 과정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 난도도 기존에 쓰던 부교재도 쓰지 않고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줬어요. 그래서 프린트 부분에서는 약간의 난도 있는 지문이 들어왔지만 그 지문에서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뭐 전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난도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 기초에 더 맞춰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기조가 뭐 반드시 유지된다라고 확신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학교 전체적인 이제 학기 평점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의 시험도 그렇고 중간에 어떤 성적권에 의해서 기말 난도가 조금은 조정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학년이 올라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중간고사의 경향, 이번 중간고사 경향하고요. 분석 말씀드릴 거고요. 네,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평 하고 이제 어떤 식의 대비가 필요한가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된 이제 수행평가 시즌이거든요. 수행평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남은 일정 1학기 일정을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범위상으로 따져보시면 이렇게 3개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근데 이 부교재가 이제 학교 추가 프린트로 되고요. 교과서는 1개가만 들어갔습니다. 1개가. 보통 저게 이제 이번에 개정 교과서여서 학교들이 보통 1과를 진행했는데 다음 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진도 나가는 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과를 진행하셨고요. 그 다음 B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1번부터 40번까지 요번에 올해 봤던 3모에 16개 지문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6개의 지문은 보시다시피 전체 문항이 들어갔습니다. 시험법이. 그래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과목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 중에. 그리고 부교재는 이제 프린트는 이제 12개 지문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12개 지문 이따 제가 후반부에 분석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총 비율 점수상으로 따지면 25.9, 53.6, 20.5 이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뭐 비율로 따져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54%, 26, 20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일단은 선택형 28문제 8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5문항 20점이었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따로 빼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제가 분석 자료를 학생들하고 제가 목요일이죠.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학생들 와서 이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께 와서 목요일날 같이 아이들 리뷰지를 만들었고요. 그것도 잠깐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이제 학생들한테 있는데 이제 비율적으로 좀 보실게요. 그래서 교과서는 총 10문항이 나왔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가 교과서 문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거의 뭐 오답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사항의 하나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문제 뭐 이렇게 배점도 보시면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모의고사와 학교 프린트가 섞여서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 프린트 영역에서는 추가로 뭔가를 적어놨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형은 다 수능 유형입니다. 수능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몇몇 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 하나 두 개 정도의 문제가 이제 어떤 뭐 어휘를 물어본다든지 내신형 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수능 기반이다. 그 부분 일단 총평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학교 프린트에서 보시면 제가 22H1 032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 돼요. 이게 H1은 고1이라는 것이고 03은 3월이고요. 그래서 11은 11월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모의고사 것까지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러면 지금 저하고 같이 한 친구들도 거의 1월부터 한 친구들도 있고 3월부터 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11월 거를 모의고사를 그 전에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11월 걸 보지는 않은 친구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월 모의고사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범위 자체가 좀 다릅니다. 3월은 중등 범위고 11월은 고1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지문에 대한 추상성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좀 탐구를 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식만 내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오답 베스트 5를 제가 선정을 했을 때 아마 학교 프린트 문제들이 꽤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건 이제 내용적인 이해도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문제 구성을 보시면 뭐 주로 빈칸 완성, 어휘 추론, 요지 추론, 주제 추론, 뭐 상대적으로 이쪽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간접 쓰기 파트는 크게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 5문제는 모의고사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게 처음에 이제 범위가요, 선정이 한 번에 이게 범위야 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교과서 3가만 들어갈게 그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추가 프린트가 들어갈게 하고 추가 프린트 진도를 나가시고, 그리고 3모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3모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났어요. 진도는요. 진도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그 어떤 교과서 부분을 되게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범위 괜찮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지금 벗어나서 첫 번째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과 정도 자기가 외워볼까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의고사 진도가 나가는 순간 그건 다 깨져요. 외우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되게 격렬하게 지양시키고요. 외우는 부분은. 대신 이제 회동량에 대한 비중,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 라는 이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루 이틀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이 내신 과목을 이번 중간뿐만 아니라 기말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범위로 항상 봐와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자기가 이해하는 이 프로세스가 갖춰져야지만 지문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습득이 되는 아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연습시키는데, 첫 번째 연습을 시키는데 많이 주목을 했고요.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서술형에서 크게 비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순에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었고요. 보통 뭐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뭐 우주동 이런 부분 어순, 이런 어순, 특징적인 어순, 그리고 핵심 어법에 관련된 왓의 이제 교과서 이후에 나오는 문법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거의 독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사항은 여기 3번, 4번, 5번에서 변형이 됩니다. 3번, 4번은 나와 있는 지문 글과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써야 됐어요. 근데 다른 단어를 준 거죠. 다른 단어를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What you notice라는 너가 본 것이라는 표현이 지문에 나왔지만 그런 단어를 observations로 바꿔야 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돼, 변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내용을 올바르게 이 전반적인 글에서 그 글 자체가 이게 아마 31번일 거예요. 31번에서 미에 대한 추상성을 얘기하는 글이었거든요. 미에 대한 추상성.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가 본 것은 부분일 뿐이야 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에 대한 이해, 본 것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고 있을 때 observations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어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선지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준 단어에서 선택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난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놨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형된 포인트보다는 어휘가 뭐 바뀌었네, 페러프라이징 됐네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내용 이해의 어떤 정확성이 더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활용이라고 제가 썼던 건 뭐냐면 지문이 나와 있고 지문 이 내용을 이해한 대화글이 옆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표현에서 나와야 될 말이 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차분히 읽어보고 조건이 뭔지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보는 입장은 글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지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주는 시험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총 28문제 80점, 그 다음에 서술형 5개 20점 만점의 시험이었습니다. 유형은 이 정도고요. 제가 오답 베스트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서술형 4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observation 바꾸는 표현 그걸 또 못 찾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고요. 그래서 저게 제일 아마 오답률이 높았던,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그걸 못 찾으면 부분 점수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observation 3를 써야 되는데 복수를 안 쓴 거죠. 뭐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틀리는 경우가. 그래서 일단 조건 영작이었고 조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선정이 제일 유명하게요. 서술형의 조건을 정말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조건을 다 읽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써줘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이전에 24년, 23년에는 어법 쪽에 되게 많이 어법을 변형해야 되는 케이스로 많이 갔는데 그 부분이 작년부터 상당히 지양됐고 올해는 거의 뭐 확실시 됐어요. 거의 단어 다 줍니다. 거의 단어 주고 조건 영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조건이 물론 줄어들진 않았어요. 한 5-6개가 조건이 달려있거든요. 시험지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 영작의 패러프라이징이 가장 문제의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프린트입니다. 여기에서는 함의추론이라는 수능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함의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글 속에 이제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상 알맞은 표현, 이 어떤 특정한 해석을 직역을 했을 때의 의미와 문맥상에 나타내는 의미가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이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선지에다 적어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에 적어 주셨을 때 그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력에 걸리는 거죠. 내가 어떤 문장이 오든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그 욕망 있잖아요. 영어를 봤을 때 내가 한글로 다 뒤집어야겠다라는 그 욕망. 이제 그걸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요. 내신은 반대죠. 내신은 내가 보는 순간 빡 어느 문장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해석을 찍으면서 뚝뚝뚝 내려오고 요 지점이 하고 여기를 해석할 수 있을 때 해석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가 아닌가,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 부분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문에서 구문독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문독해라는 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해할 때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들어 놓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터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선지 해석력에 의해서 조금 아이들의 오답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선택형 15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선택형으로 나온 유형들은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변형이 포인트였다면 선택형에서 이제 베스트로 꼽힌 지문들은 선지가 다 영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에 대한 이해, 요 말과 이 말이 이 해석과 이 해석을 했을 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선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